그 어른들의 눈물, 남자들의 눈물을 다 겪고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심지어 옳지 않다고 생각해도 사회가 관행이라고 하면 다 걸었어야 돼요. 여기는요. 하나도 필요 없어요. 정정당당해서요. 내가 수긍하기도 좋아요. 나는 재주가 없네? 그럼 나와요. 근데 난 혹시 연출 잘하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컨텐츠를 고르지 않았을까? 이것만 고민하지 걔네 아빠가 밀어줘서 쟤는 잘 되는 거고 나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대한 생태계로 커가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200만 정도가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300만이면 최고의 유튜버예요. 정기 구독자가. 미국은 어떠냐? 퓨디파이 아시는 분? 퓨디파이 지금 현재 정기 구독자 수 8,700만. 문명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5천만에서 8,700만 됐는데 딱 1년 반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친구는 수입을 안 밝히는데 수입을 밝힌 작년 최고의 유튜브 수입자는 7살짜리 꼬마 라이언. 1,750만의 키스 이제 팔로워가 있어요. 작년에 유튜브로 공식적으로 받은 돈이 244억이에요. 다 댓글이 이렇게 달렸죠. 이런 아기를 낳아야 했어. 여러분, 그게 의미하는 바는요. 소비의 거대한 축이 미디어와 직접 연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중국입니다. 우리 보통 유튜브 시장이요. 광고 시장이 미국이 우리나라의 20배라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20배. 400배, 우리 400배 시장이에요. 심지어 왕홍이라고요. 왕홍이라는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직업이 나왔어요. 왕홍 아시는 분? 네, 왕홍 아시는 분이 진짜 좀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왕홍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죠. 여러분, 왕홍이라는 건 그냥 우리 유튜브 방송하듯이요.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막 물건을 띄어다가 파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유튜버가, 최고의 왕홍이 얼마를 버냐? 작년 기준 자기 방송에서 5천억어치 팔았어요. 그럼 수익이 500억이고요. 그럼 판빙빙보다 많이 버는 겁니다. 네. 여러분 탑이 500억을 벌어요. 5천억어치를 팔고요. 그럼 저 밑으로는요. 그걸 꿈꾸는 경쟁의 생태계가 생겨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그럴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 번다고 저거 하고 있는 애들은 도대체 얼마나 나쁜 거냐? 아니요. 그들한테 꿈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탑이 5천억을 벌고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파는 애까지 저 밑에까지 번지게 되면 이 생태계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 한번 볼까요? 2017년 매출 15조 7천억. 4억 6천만 명이 방송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조 7천억이면 이마트 1년 매출이 15조가 채 안 돼요. 이마트에 170개 매장이 전국에 열린 겁니다. 작년에 30% 그러니까 20조 넘었죠. 보는 인구는요. 네, 이제 거의 중국 인구의 절반이 저걸 보는. 더군다나 앞으로 젊은 세대는 전부 저리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11월 11일 행사인 광군제 아시는 분?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흉내내서 알리바바가 만드는 거예요. 작년 매출, 1일 매출, 정확히 24시간 매출 34조 7천억. 여러분 24시간 만에 우리나라 이마트 1년 매출의 2배 이상을 확 팔아버려요. 이건 유행이고 재미죠. 이게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유통망은 줄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중국에 가려면 빤시를 해야 돼. 가서 술 먹여. 그 시장 줄어요. 여기는요. 여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온라인으로 만나고 온라인으로 대화하고요. 심지어 최고의 왕홍 못할 수도 있어요. 밑에 가서 그런 왕홍들하고 협력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요. 알아야 하죠. 여러분 이 문명을 외면하고 있고 보고 있고 손도 안 드는데 어떻게 저걸 하겠습니까? 한번 성공한 데 볼까요? 스타일난다. 스타일난다 아시는 분? 네, 2005년 김소희 대표가 22살 때 동대문 브랜드 옷가게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네. 걸크러쉬가 핵심. 우리는 옷이 아니라 스타일을 판다. 그리고 열심히 온라인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요. 그리고 2008년 화장품까지 하나 론칭을 해요. 근데 2009년 바로 이 광군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온라인 진출해서 광군제 왕홍 딱 2개만 해요. 왜? 우린 포노사피엔스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리고 작년도 창업 13년 만에 회사 팔았죠. 로레알한테 6천억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동대문에서 점포 하나 잘하면요 한 6천억 벌어요. 35살. 그건 로레알이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 로레알이요 작년도 중국 시장 화장품 점유율 1위, 연매출 34조의 회사예요. 거기 어카운팅이 얼마 센지 아시겠죠? 그럼 뭘 갖고 스타일란다를 평가했을까요? 스타일란다 지나가면서 점포 보신 분? 뭐 스타일란다 TV 광고 보신 분? 그런 인지도도 없는 게 무슨 6천억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을 버리시라는 겁니다. 이 브랜드는요 어디서? 팬덤이 6천억의 가치를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의 가치는요 고객의 팬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AHC 마스크팩 들어보셨죠? 매뉴팩처를 하시는 분인데요. 나는 기획에 자신이 없다. 왕웅하고 한번 해보자. 왕웅한테 브랜드 디자인하고 개념하고 이걸 맡긴 겁니다. 그리고요. 와 그게 왕웅이 하자는 대로 자기 매뉴팩처링만 기가 막히게 했어요. 한 해 6천억어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회사 업그레이드해서 브랜드 인지도 딱 높인 다음에 작년에 유니레버라는 글로벌 기업을 팔았죠. 3조 4천억. 그럼 이게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죠. 사실 TV에서 광고 조금씩 하지만 그것도 최근 일이고요. 전부 다 요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겁니다. 요새 보세요. LG 생활건강이니 뭐 이랜드니 전부 다 이랜드는 2조 원어치 하던 오프라인 점포는요 다 폐지하고 나왔고요. 이제 전부 광물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저거 여러분 매출은 초기에는 매출은 많아도 이익은 별로 안 남습니다. 왜? 할인이 무지하게 심하니까. 그런데 팬덤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이제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비즈니스 접근하는 상식조차 달라져야 되고요. 이 신문명에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진짜 면밀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데이터 한번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데이터를 보면 소비자 데이터를 보면 사업에 기회가 온다 그랬죠. 롤드컵 아시는 분? 네. 2017년 롤드컵 챔피언십 시청자 수가 무려 8천만 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저게 어떤 숫자냐?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왜? 평창 동계올림픽 아시는 분? 갑자기 힘차게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여태 못 들다가 평창 동계올림픽 최고 시청률 나왔을 때 시청자 수가 1,000만 명이었습니다. 8배예요. 우리나라 방송도 아닌데 일부 케이블 TV에서 중계했을 뿐인데 그럼 다 온라인으로 본 거죠. 이 숫자 8천만 명을 우리나라 국회에다 갖다 내면 어떻게 될까요? 부지사님 국회에다가 이거 8천만 명 본다고 보고하면 뭐라 그럴까요? 전 세계 중독자가 이렇게 많았냐, 법제와 규제를 더 강화해야겠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똑같은 데이터를요 미국의 이 회사도 보고 뭐라 그랬느냐, 이제 프로스포츠로 전환할 때가 됐다. 그리고 각국의 프로구단 만들고요, 프로리그 만들고요, 전 국가 대항전 만들고 월드컵처럼 롤드컵 만든 겁니다. 축구 벤치마킹에서 그대로 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계열사 6개, 방송사 있겠죠, 광고사 있겠죠, 이거 움직인 기획사 있겠죠. 구단은 또 좀 많아졌나요? 거기 선수는요, 세계 최고 선수가 페이커라고 SK텔레콤 소속인데 작년 연봉만 30억을 넘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1982년부터 시작된 프로야구 최고 연봉자가 이대호 선수인데 25억이었습니다. 사이즈가 어떤지 아시겠죠? 저기서 나온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 계열사의 일자리 평균 임직원 나이가 몇 살일까요? 28. 저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롤을 알아야 시키죠. 그죠? 여러분 이게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청년 일자리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 부작용만 볼까요? 아프지만 평생 한 번도 우리가 처음 해본 적이 없어서요. 여러분 전 이해는 갑니다. 혹시 잘못되면요, 내가 잘못 판단하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어렸을 때로 되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부작용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아이들은요 맨날 하잖아요. 아이스하키도 만들었고요, NBA 만든 지도 얼마 안 되고요, 프로리그에서 직업 만들고 비즈니스 만들고 새로운 생태계 만드는 거 늘 하던 일이니까 그냥 이 숫자 보면 바로 진군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생태계와 새로운 문명을 막 만들어가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세계 최강의 프로게이머도 있고요, 이제 이거 프로그램 연출하는 것도 그렇고 게임 개발자도 엄청 많은데
이거 한번 진짜 밀어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BTS가 작년도 가장 데이터로 기적 같은 이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낸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TS 빌보드 200 차트 1위 두 번이에요. 연속. 빌보드 그 긴 역사에서 외국어로 된 노래가 저걸 차지한 적이 10번이 안 됩니다. 2006년이 마지막이었대요. 프랑스 노래가. 그럼 프랑스 말이 미국 사람들한테 외국어면 우리나라 말은요. 외계어죠, 외계어. 그런데 그것도 두 번 연속. 더 황당한 거. 처음으로 그 다음에 월드 투어 했어요. 전성 매진했죠. 특히 뉴욕 시티필드는 야구장이잖아요. 비욘세도 매진 못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분 만에 매진시키고 하도 난리를 쳐갖고 원래 개방 안 하기로 했던 관중석까지 다 열었어요. 더 황당한 건 거기 모인 4만 명이요. 미리 한글로 된 노래를 다 외워와서 4만 명이 함께 떼창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기절한 겁니다. 이제 음악 컬럼니스트들이 뭐라고 기사를 썼느냐. 비틀즈의 재림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왜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퀸스도 아니고 비틀즈였을까요? 전 세계에서 첫 투어 때 영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와서 첫 공연을 하는데 모든 관객이 이미 그들의 가사를 다 외워서 따라 부른 겁니다. 그게 오직 비틀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얘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황당한 건 주제를 보세요. 주제. 이번 앨범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Love Yourself. 예수님 말씀 아닌가요?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아마 그런 얘기하면 수업 시간 또 꼰대 수업은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셨어요? 유엔 연설하는 거? 와. 여러분 10대 소녀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걸 보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 가수들은요 전부 쏴 죽이거나 다 엎어버려야 돼 이런 걸로 이 더러운 언어로 전부 하는데 이렇게 맑은 소리를 제일 황당한 건 출발입니다. 애들 여러분 YG, SM, JYP 소속이 아니에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고 5억 자본의 벤처로 출발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그래서 설 무대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로 데뷔했는지 아세요? 유튜브. 그럼 유튜브로 데뷔했어요. 멤버 몇 명도 그렇습니다. 저 3대 기획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죠? 멤버 중에 한 명은 일본 사람, 한 명은 중국 사람. 그래야 팬을 만들고요. 한 명은 교포가 돼야 영어도 된다. 그렇게 딱 조직해요. 그리고 돈 넣어서 엄청난 트레이닝 시켜서 10년 동안 해야 그 다음 10년 빼먹는다. 이게 룰이잖아요. 아니요. 얘들은요. 7명 멤버 중에 교포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서울 출신도 없어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을 리더 RM. 어떻게 배웠다는 줄 아세요? 유튜브로 드라마 보면서. 근데 그렇게 영어를 잘해요. 얘들이 믿은 건요. 우리의 열정과 킬러 컨텐츠. 우리의 노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춤 다 좋아할 거야. 여러분 진짜 근데 그게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전 세계 10대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부터 팬이 늘어나기 시작해서요. 어마어마한 팬층을 만들더니 정확히 데뷔 후 4년 만에 세계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소셜 미디어 부문 1등을 만들죠. 그때까지 대한민국 어른들은 BTS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다가올 생태계의 상징입니다.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쟤들은 믿었습니다. 자기들한테 실력만 있으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걸 얼마든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형성이 됐다고 믿었어요. YG, SM, JYP의 팬덤들이요. 얘들 크는 걸 방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다 실패했어요. 네, 정정당당하고요. 멋져요. 지금 와홍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와홍이요. 이제 제품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지방시라는 브랜드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갖고 제가 그 발렌타인데이 스페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주세요. 기본 모델 갖다가 디자인하고 막 협상해서 올려놓고요. 원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그 반영한 다음 80개 한정판 2억 원어치 오늘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12분 만에 완판. 자, 소비 또 어떻게 바뀐지 보세요. 이 7명의 멤버 중에 정국이요. 그냥 팬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국, 혹시 섬유유연제는 뭐 쓰세요? 얘가
다운이 뭐 무슨 모델이요. 그게 트위터에 올라가고 나서 24시간 만에 전 세계 60개국에서 다운이 그 모델의 2주치가 품절이 났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데이터가 올라오면 소비에서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생태계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떻죠? 애들한테 이런 신문명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기는커녕 왜 요즘 애들은 공단에 안 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여러분 취준생은 하고 공시생은 해도요 공단에는 못 가겠어요. 왜 꼭 그렇게 공단에 보내야 돼요?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다 자기 아들, 딸들은 이미 유학 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저는 정부위원회에 많이 들어가 볼 때마다 그런 거에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신문명을 열어주면 됩니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요. 새로운 생태계를 리드하면 얘들 보세요.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완전 경쟁이 붙으니까 해볼만 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이 너무 무섭게 변해서. 2012년 중국은 우버를 전격 실시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택시에서 다 망가지는데? 여러분 7년 전이에요. 그때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저희는 공산당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공산당에서는 정책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지령입니다. 더 무서워요. 중앙당 지령이 뭐였는 줄 아세요? 7년 전? 오늘부터 택시는 폰으로 결제한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나? 방송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오늘날 중국의 현실입니다. 요즘은 없애는 게 기술 아니야. 식당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깡통 대신 QR코드를 내밉니다. 잔돈이 없다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我们都没有零钱。 시장에 나타난 이 거지는 목에 QR코드가 붙어있는 카드를 걸고 동냥을 합니다. 不是，1块钱，2块钱不要啊！ 중국에서 QR코드를 들고 구걸하는 거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금 대신 모바일 결제 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페이로 접선을 받는 겁니다. 다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입니다. 肯定扫得到。 거지들마저 모바일 결제에 나선 것은 그만큼 중국의 모바일 생태계가 잘 갖춰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13억 대 이상의 휴대전화가 보급된 중국의 모바일 결제액은 미국의 50배에 달합니다. 위패를 받을 위험이 있다며 모바일 결제만 하고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들이 늘어 당국이 골치가 아플 정도입니다. 현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모바일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중국은요 이미 표준 문명을 포노사피엔스로 바꾼 지 7년 됐습니다. 이게 방송뿐 아니라 거의 모든 문명에서 그래서 페이가 전부 폰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공산당이 추구하는 바는 뭘까요? 무화폐 경제. 네, 거기다가 1대1로 성공하면요. 전 세계 절반을 화폐 없이 폰으로 서로 결제하고 거래하게 하자. 그럼 누가 힘들어질까요? 기축통화 달러를 가진 미국이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게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미래의 현실이건 간에 지금 우리한테 닥친 운명은 뭐냐? 2017년부터 미국, 중국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이 다 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마트 철수, 롯데마트 철수, 이랜드 철수 다 나와요. 이유는요. 그럼 제가 이마트 사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이유가 아니 왜 이렇게 철수해요? 2012년 이후 이미 실력이 안 돼요. 여러분 데이터를 수천억 개를 받아 들고요. 고객은 뭘 좋아할까를 막 분석하고 대응하고요. 빠르게 움직이고 소위 애자일 경영이라는 걸 다 넘어갔어요. 거기다 실력도 쌓았고요. 시스템도 하루에 34조 7천억이 결제될 만큼 잘 돌아가요. 그리고 소비자는요. 완전히 글로 빠져버렸어요. 네. 그런데 거기 무슨 수로 우리 상식 갖고 비즈니스를 합니까? 네. 그게 핵심이에요. 중국은 이미 문명의 기준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 볼까요?
여러분 진짜 중국이 거짓 때문에 섬뜩한 이유는 전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80세 할아버지가요 디지털 페이먼트로 생계를 해요. 그죠? 글도 못 읽을 할아버지가 그걸로 생계를 할 만큼 이건 완전히 국민 기본 상식이 됐다는 거죠. 최근 대한민국 뉴스 한번 볼까요? 무인 이거 나왔다고요. 무인 주무기 나와서 아까 그분보다도 젊어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 기사가 뭐겠어요? 그냥 바로 생각나시죠? 소외되는 노인들. 여러분 진짜 이분이 아까 그 중국 거지보다 이거 배울 능력이 없으신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조금 편안하게 뒤에 있는 사람이요 잘 가르쳐 드리면 돼요. 그죠? 이거 조금만 하면 금방 배워요. 근데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 불패다 부작용이 심하다 그래서 자꾸 되돌아가려고 해요. 그럼 저는 그건 포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포용은요 손잡고 미래로 가야죠. 내 시간 열어서 아픈 사람 돌보는 건 좋아요. 근데 같이 뒤로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국을 보십시오. 거지가 QR코드로 자기 생계를 하는 나라. 우리가 그런 나라로 가고 있는데 전 세계 문명이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걸려서 자꾸 되돌아가자고 하면 그건 어른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 세계 거대 문명의 표준이 이미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5,000조가 이상 모였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2016년이 돼서야 다보스 포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클라우스 슈바가 처음 얘기하죠. 그 이후로 대한민국의 대유행어가 4차 산업혁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장의 디지털 혁명이다 라는 말을 더 즐겨 쓰고요. 저도 그게 훨씬 공감됩니다. 이번 혁명은요 여러분 소비자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기술의 혁명이 시장을 바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알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떤 문명에 방점을 두고 미래를 설계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했고요. 다음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삼아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여기 애기들도 많이 데리고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중시하는 건 이 문명의 특징은 팬덤이에요. 광고가 안 먹힙니다. 그죠? 광고가 안 먹히고요. 다 스토리로 퍼뜨립니다. BTS도 광고가 아니라 얘들의 킬러 컨텐츠가 그냥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기업이 뭘 해야 되냐? 퍼져나갈 스토리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전부 뭐죠?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 네. 세계 최초에 뭐 이제는 메모리 한 장에 신문을 이제 한 1억 장은 넣지 않을까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내 생활에 혁신이 나오는 스토리가 뭐야? 대표적인 게 뭐죠? 광고 한마디 안 하고요. TV 광고 하나도 안 하고 세계 인구 전체를 경악시킨 알파고. 이런 스토리로 하네요. 이게 앞으로 기획력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왜 모든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특히 누가? 엔지니어가. 스토리텔링, 인간 중심, 인문학 중심. 인문학도 그냥 옛날 얘기 많이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스토리의 작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더 뭐가 중요해진다? 사람에 대한 게 중요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아마존 성공 요인도요. 1억 1천만 명의 프라임 고객이 100불씩 연회비를 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13조예요. 매년 13조가 연회비로 들어오는 걸 어떻게 했나 봤더니 기술이 일관성 있게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부 무인한데 그냥 무인화가 아니라 계속 머리에 심는 거예요.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전부 줄여서 최고의 상품을 최고의 가격으로 보내주겠구나. 맨 처음 시작했던 게 이 무인 택배죠. 드론도 얘네가 제일 먼저 했고요. 아마존 대시 버튼, 뭐 로봇, 그 다음에 집에도 하나 심었죠. 알파고, 알렉사를 가지고 있는 에코라고 오더 받는 걸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점포 무인화하죠. 아마존 고. 데이터 계속 컬렉트하게 하고요. 이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점포의 인원이 줄고 물류센터에 로봇이 들어가고 이런 게 하나하나 되면서 그 스토리를 따지면 얘네밖에 얘네니까 이렇게 싸게 주겠구나. 이게 그냥 심어지는 겁니다. 그게 팬덤을 계속 만들죠.
그리고 실제로 물건을 추천하거나 하는 건 이게 다 하드웨어라면요. 결국 핵심은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진짜 그 사람만 생각해서. 왜? 하드웨어는 그렇게는 못하거든요. 이게 결국 네, 하다 보면 전부 비즈니스가 뭐로 돌아가냐? 데이터가 다 돌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해요. 카메라 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럼 해상도 얘기만 하고요.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근데 아마존 고라는 무인 점퍼에요. 카메라가 3,000개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들어가서 뭘 하냐면요. 폰으로는 무조건 찍고 들어가요. 폰을 딱 찍는 순간 그 폰 찍을 때 고객 얼굴을 딱 카메라가 찍어요. 그 다음 선반 앞에 있을 때마다 물건을 들썩들썩하죠. 그러면 이 고객이 이 물건을 들썩들썩하는 게 데이터로 이미 저장이 됩니다. 그럼 카메라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서비스에 가능한 저희 카메라가 있는데 가격이 싸요.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는 계속 뭐라냐면 그런 능력 됩니까? 그런데 해상도는 이거예요. 그럼 같은 언어로 얘기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500개의 카메라 제조업체가 있는데 아마존의 매니저가 누굴 만나고 싶을까요? 이게 우리 기업들이 가져야 될 스토리예요. 내가 비즈니스의 스토리가 연계되지 않으면 같은 기술이라도 이제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팬덤을 만드는 요소는 그럼 뭘까? 그럼 실제 기술을 덜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KB뱅크인데요. KB뱅크가 40만. 근데 카카오뱅크가 3개월 동안 모은 게 무려 500만이에요. 40만과 500만의 차이가 뭐야? 은행장들이 조사를 하라고 했어요. 분석이 다 끝나서 조사가 완료됐는데 행장님들한테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유가 너무 이걸 보고해야 되나? 500만 명이 뭐라 그랬냐면 귀여워서 가입했다는 거예요. 그걸 60대 행장님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고요. 그죠?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귀여움을 실현하는데 기술이 개입한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요. 공인인증서를 없앤 겁니다. 그죠? 공인인증서는 없애야 귀여워요. 이름부터 안 귀엽잖아. 그죠? 그럼 공인인증서를 덜어냈더니 귀여움이 실현되고 500만이 몰렸어요. 은행도 하면 됐잖아요. 왜 안 했죠? 그럼 그게 은행의 근간이었으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국민이 없애라고 그러고 대통령이 없애라고 그래도 절대 버틴 이유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공인인증서 때문에 우리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한다. 여러분, 내 근간이고 내가 심지어는 그걸로 국회에서 20년을 버텼더라도요. 버리면 500만이 와요. 심지어 내가 가진 거의 근본까지 다 버릴 각오가 되면 팬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고객 중심 경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재로 이제 될 것이냐? 여러분 이건 아이들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축적한 모든 데이터나 자료는요. 어디 책에 나와 있을까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전부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그걸 꿰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에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호모사피엔스 문명의 학습 방법은요. 내가 텍스트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는 게 가장 프레임을 선사한다면요. 나머지는요. 자기가 두드리고 열고 찾아다니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문명의 표준이라면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경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냐. 문명의 중심에 들어가 봐야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게임 좋아할까요? 유튜브 개인 방송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라고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개발은 늘 하시잖아요. 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자기 개발과 공부를 하라 그러는 거면 들어가서 보고 학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의 컴버, 디지털 플랫폼, 빅데이터, AI는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요것들도 뭔지 들어가서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재발굴단에 갔더니요.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드론 조종이 기가 막혀요. 어디 있느냐? 전라도에 있는 학교를 다녀요. 너 어떻게 배우니? 유튜브 보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왜 그래야 됐냐?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 레벨 5 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 현황이에요. 20대 74%, 30대 72%, 40대 61.2%, 50대가 되니까 뚝 떨어집니다. 그죠? 60대 이상은요. 5.5%예요. 여러분 왜 안 할까요? 저는 저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문명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그거 좀 모른다고 뭐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신 거예요. 별로 왜? 내가 잘 못하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싫은 거야. 그럴 거니 내가 안 한다. 문제는 이거죠. 대한민국 입법사법 행정 거의 기관장 다 뭐죠? 여기죠. 그러니 풀겠어요. 여러분 모든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우버 에어비앤비 푸는 순간요. 나한테 로비하는 사람 다 없어지는데 그걸로 나 돈 매겨주던 사람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 조선시대 기득권 양반층과 지금이 시스템 홀더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풀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문명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면요 눈높이는 대륙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럼 정말 힘든 미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힘든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하니 보세요. 2029년 이거 어떻게 될까요? 모바일 뱅킹 하는 사람 빠지진 않죠. 늘면 늘었지. 그럼 40대가 60에서 70% 이상 되겠죠. 그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10년 지나면 50대가 됩니다. 그죠? 나이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전부 같이 줄어드는 거면 나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야.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절대 그러진 않을 거니까 50대까지 70%가 스마트폰 뱅킹을 쓰는 사회가 되면 표준 문명은 호모사피엔스 문명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돈도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2018년 상반기 상하이 증시에서 유니콘 162개. 여러분 유니콘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1조 2천억 이상의 벤처가 유니콘입니다. 우리나라에 딱 7개 있어요. 왜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딱 그런 데인데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한 25개 있음이 정상 상태예요. 그럼 이거 한 50조 되겠죠? 작년 상반기에 중국에서만 162개예요. 그럼 이것만 해도요. 거의 200조 이상, 300조예요. 이게 왜 있을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5천조가 던져졌다고요. 업종 다 보면 90%가 호모사피엔스 비즈니스입니다. 여기 길이 있는데 왜 청년들을 자꾸 공장으로 내몰까요? 이 문명의 틀만 바꿔주면요. 엄청난 기회가 함께 열리는데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봐야 되는 일입니다. 기업이 해야 될 것들은 좀 생략을 하고요. 재미있는 거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스타벅스를 성공시킨 게 100% 명백한 게 앱 때문입니다. 2013년 스타벅스가 커피업계 처음으로 앱을 등장했어요. 3년 동안 매출에 아무 기여도 못하니까 야 너희는 개발자 그렇게 들어가지고 무슨 커피나 잘 끓여 막 그랬어요. 2015년 데이터를 다 모으고 소비 문명이 싹 바뀐 시점에 스타벅스가 땅 하고 히트작을 하나 내죠. 포인트를 쌓은 걸로 아무거나 드세요. 커피 10잔 다른 데는요. 도장을 찍어서 10개면 커피 한 잔 더 주잖아요. 심지어 잊어버리면 땡큐지 뭐 우리는 그랬잖아요. 그죠? 와 그런데 꼬박꼬박 챙겨서요. 샌드위치를 주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엄청난 고객이 몰리더니 1년 만에 이 스타벅스 앱을 쓰려면 신용카드 선결제가 들어가죠. 선결제 금액이 1조 5천억을 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객이 1조 5천억을 맡겨놓고 나중에 해서 먹을게 갖고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요. 미국에서 폰 페이먼트로 가장 많은 고객을 갖고 있는 게 스타벅스입니다. 2등이 애플페이. 그럼 전혀 다른 새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애플도 보세요. 삼성보다 훨씬 잘한다. 그게 다 팬덤 때문입니다. 기술은요. 이미 갔죠. 얘가 4위로 떨어진 이유도 기술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전한 팬덤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죠? 스토리와 소프트웨어 매력들이죠. 샤오용이 그렇게 했겠죠. 똑같이 따라한다고. 저거 금방 망할 거야. 여러분 지금 86조가 그래요. 우리나라 그렇게 신은 그렇게 뜬 기업 있나요? 없어요. 왜?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요. 아마존도 끊임없이 팬덤으로 스토리를 만듭니다. 교육도 볼까요? 여러분 이게 디스쿨 스탠포드 유니버시티에 있는 융합대학이에요.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옛날부터 한채 이런 거였어요. 공대에서는 주로 기계과가 맡아서 테크놀로지 담당하고요. 심리학 하시는 분, 경영학 하시는 분 전부 모여갖고 뭐가 됐든 인간 중심으로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디자인의 D로 디스플입니다. 모든 전공이 모여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이런 걸 지향하지만
실제로는요 잘 못했어요. 근데 결국 보세요. 스탠포드 유니버시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동안의 벤처를 배출한 학교가 됩니다. 우리가 저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저희는 노벨상 타령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청년 취업 문제라고 하면서 이게 미네르바라고요. 지금 스탠포드 MIT보다 훨씬 인기 있는 교육과정이 됐죠. 학교가 없어요. 캠퍼스가 없고 전국 7개 도시 서울을 포함해서 기숙사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클래스입니다. 지금 수업 장면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얼마나 발언을 많이 했냐. 성적은 그걸로 매겨요. 그 다음 결과물. 성적이 A, B, C 이런 게 없어요. 나중에 교수가 한 코멘트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거 왜 필요할까요? 구글이 이렇게 일해요. 전 세계에 있는 구글이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는 딱 30분 미팅을 딱 진행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그럼 이것만 수업 듣느냐? 아니요. 수업의 근본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회사 뭐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가가지고 새로운 앱 비즈니스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가서 물어서 기획해서 제출하고 그게 결국 여기서 평가받아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혁신의 교육도 혁신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가르쳐주는 건 알아서들 그 엄청난 컨텐츠로부터 배워간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서비스 융합 디자인 학과라고 이번 학기부터 이제 학과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원래 있던 학과에 이제 저만의 색깔을 입힌 게 서비스 비즈니스도 표준을 호모 사피엔스로 바꿔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가치의 크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에요. 그걸 아마존하고 비교해봤습니다. 매출액으로 보니까 아마존이 조금 높고 삼성이 좀 뒤져요. 2018년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요 12조인데 삼성이 59조.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순위로 봤을 때는요 삼성의 가치가 훨씬 높아야 우리 상식에 맞습니다. 결과는요 300조 대 900조. 그럼 문명 표준과 미래에 대한 가치를 자본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약점을 시장 자본이 어떻게 보고 있냐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기술로는 세계 1위 했잖아요.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거 600조의 잠재력이 숨어있다는 거죠. 그건 전 우리 아이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잘할 거니까요. 진짜 실력으로 경쟁하라 그래서 우리 영화판이건 드라마판이건 심지어 가수까지 밀리는 게 없어요. 그럼 자유경쟁 시키면 진짜 잘하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걸 진짜 사람 힘만으로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른들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의 60대 은퇴하는 새로운 지금 기성세대 전부 정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조사하느라고 대한민국 100년사를 다 뒤졌어요. 우리뿐인가요? 전 세계를 다 같이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맨날 일본하고 비교해요. 여러분 일본이 1940년대에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을 만들고 그 위에 비행기를 올린 다음 진주만을 폭격한 나라입니다. 그 당시 1940년대 우리나라 엔지니어 몇 명 있었을까요? C도가 없었어요. C도. 5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1965년 제가 태어난 해가 되니까 국민소득이 110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아프리카 튀니지하고 경제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아프리카 튀니지 시대에 태어나서 국민소득 3만 불을 자기 힘으로 만든 세대가 전 세계에 있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 기적을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만들었어요. 지금에 와서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폄하하죠. 조선 1등, 철강 1등, 거기에 카 오브 더 이어, 거기다가 폴더블, 롤러블 TV, 이젠 세계 7번째로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스크래치에서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기성세대를 포함해서 다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의 표준이 바뀌었대요. 뭐 이제 기술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팬덤에 뭐에 이게 기준이 다 바뀌었다는데 그래서 혼란스러운데 잘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준 게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죠. 영화 콘텐츠 다 잘 나가더니 작년에는요 급기야 BTS. 여러분 유튜브 생태계가 생겼다 치자고요. 그거 우리가 만들었나요? 언어는요 영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뜬금없이 한국 애들일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원래 미국 애가 저런 거를 처음 떠야죠. 우리한테 뭐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상어송. 미국 애기 엄마들이